내년 총선은 절체절명의 과제가 있습니다. 예. 만약에 내년 총선에서 이기지 못한다면은 지금처럼 멱살 잡혀갖고 5년 내에 끌려가는 것이고 정권 교체 교수님은 발목이 아니라 맥살 잡혀본다. 끌려가죠. 그렇게 되면은 정말 다시 정권을 재창출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예. 아니 지금 보십시오. 양곡관리법 법 가지고도 다 마음대로 감사원법 개정한다, 국정원법 다 법을 다 개정해 불잖아요. 대통령 일 못하게. 무슨 노란봉투법인가 또 그것도 그 노란봉투법 있죠. 예. 그리고 9월 정기국회 예산국회에서는요, 정부에서 편성한 예산 다 잘라버리고 국회에서 지구가 편성해요. 아니 편성권은 심의 의결하는 입법부가 편성권 있는 정부에서 갖고 온 거 갖고 지구가 편성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 이재명 정부인지 윤석열 정부인지를 모를 정도고 지금 또 추경이라든가 이런 것은 정부에서 내는 것이고 정부 판단에 의해서 하는데 추경합시다 하고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니까요. 네. 근데 이걸 바로 이게 또 다시 나머지 4년 또 지속되면 되겠냔 말이에요. 네. 그런 측면에서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똘똘 뭉쳐야 된다. 대표를 중심으로 지도부가 똘똘 뭉쳐서 예. 정부를 밀어줘야 된다. 뒷받침해줘야죠. 예, 예. 지난 뭐 한 10개월 됐습니다만 윤석열 정부가 그동안 정부에 하는 일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무슨 뒷받침을 얼마나 했습니까? 자기들끼리 무슨 그 뒤에 권성동 또 똥볼을 얼마나 많이 차고 거기다가 검수한박이요. 예. 검수한박은 돌이켜 보면은요. 검수한박 딱 덜커덩 받았지 않습니까? 받으니까요. 이준석이가 바로 그 다음날 SNS 뭐라 하는 줄 아세요? 절반에서 성공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둘이 벌써 그렇게 딱 했던 거예요. 보면은. 네. 그러니까. 그 나중에 용산에서 대노를 해버렸지 않습니까? 예. 말하자면 그러면 안 돼요. 지도부가. 그래서 대표, 원내대표, 그 다음에 최고위원들이 탁 단합하고 소통해가지고 항상 용산하고 호흡을 맞춰야죠. 우리 민 원장님은 정치를 오래 하셨으니까 예. 윤석열 대통령 지난 10개월 저는 대통령으로서는 상당히 성공적으로 이렇게 국정을 끌어왔다. 예. 이제는 한 몇 달간은 아무래도 시행착오를 겪죠. 정치를 해본 분도 아니고 바로 집권을 했지 않습니까? 물론 대통령 하려고 무슨 준비하던 분도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이제 완전히 감을 잡은 것 같아요. 뭐 네. 한미 동맹 문제라든가 대북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잘 하고 가는 것이고 올 1년만 잘 끌어가면은 네. 호흡을 맞춰서 네. 저는 내년 총선에서 충분히 승산이 있다. 얼마나 이길 것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일단 이제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하반기부터 경제가 이제 거의 바닥을 찍고 온다는 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국정 최고 책임자이신 윤 대통령께서도 이제 서재 그럼 기본적으로 내공이 있어요. 아, 그럼 기본적으로 다방면에 다 공부가 엄청 돼 있는 분이에요. 제가 후보 시절에요. 그 원자력 문제 가지고도 저한테 전화 통화로 설명을 하는데 40분을 해버려요. 40분을. 네. 전 후보 시절에 진짜 통화 자주 했거든요. 항상 현안 가 있으면 설명하고 하는데 원자력 핵 문제 가지고 그런 이런 것을 좀 KBS MBC가 안 해주니까 ITN 안 해주니까 우리 고영신 TV에서 해주시고 따따부따도 해주시고 그러라고 예. 그런 의미에서 전화 자주 하셨거든요. 말하자면 그래서 내공이 굉장히 있더라고요.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축적된 대통령으로서 벌써 1년 넘게 이제 쭉 경험이 되고 경제도 살고 그다음에 이 국정 최고 책임자는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네, 솔직히. 결단을 내리는 게 아주 결단을 중요하죠. 내려야죠. 결단 지금 다 내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요, 이 홍보도 국정 성과도 홍보가 잘 안 되고 있는데 민정수석실 폐지한 것만 해도 사실은요, 얼마나 개혁입니까? 솔직히 말하면. 아니, 근데 문재인 정부는 권력기관 개혁한다고, 국정원 개혁한다고 해가지고, 대공수사권을 갖다 경찰로 이관해보는 부분 만들었잖아요. 그것이 권력기관 개혁입니까? 민정수석실 폐지한 윤석열 대통령이 권력기관을 개혁한 겁니까? 권력기관 개혁한다 해갖고 간첩 잡는 사람들 다 쫓아내버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간첩이 전국적으로 지금 이렇게 활개를 치고 다니면서 요 근래 그냥 막 때리잡지 않습니까? 예. 민노총의 그 핵심인 조직국장이 예. 그 북한 간첩 들어오고 접선하고 그런 게 지금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요,
그런 외교 안보 부분에서는 확실하잖아요. 권력기관 개혁도 다 놓고. 그리고 그 부분 잠깐 말씀드리면요. 대한민국의 정보라는 것이요. 국세청 정보 엄청 세잖아요. 예. 그 다음에 이 보안사, 군 정보, 군 정보기관의 정보. 그 다음에 국정원 정보. 그리고 못지않게 검찰청 범죄 정보예요. 검찰청 범죄 정보. 여기서 공안 있지 않습니까? 공안, 간첩 정보 이런 거. 윤석열 검찰총장까지 했는데 얼마나 많은 그쪽 정보를 다 갖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 공안부를 갖다가 범죄인 취급하고 다 축소하고 없애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장동 범죄, 뭐런 범죄가 다 저는요, 엄청난 정보를, 더더욱 이제 대통령 돼버렸잖아요. 다 보고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정보를 다 갖고 본인의 내공에다가 결단도 내릴 줄 알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는 시간은 윤석열 대통령 편이다. 그래서 성과가 계속 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문제는 경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경제라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리 잘한다고 해서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세계 경제가 또 받쳐줘야 하는 것이고 그게 잘 돌아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말 윤석열 정부가 이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 경제를 어떻게든 살리는데 아주 진력을 해주기를 기대를 하는데 그러려고 하면 야당이 좀 도와줘야 하거든요. 지금 이재명 대표는 그 참 요 근래도 뭐 대북 송금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예. 그냥 거기서 다 이재명 대권을 위해서 대권 풀어내 깐부가 돼가지고 돈 보내주고 그런 것들이 지금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무슨 신작 소설이라 하고 대장동 이거는 뭐 이 검찰 출두하는데 저는 무슨 독립투사 나가는 줄 알았어. 이러면 됩니까? 거기다가 예. 말씀하신 대로 국회 장악해가지고 뭐 도와주는 게 있어야죠. 지금 뭐 도대체 몇 건이나 정부가 제출한 안건을 처리를 해줬습니까? 거의 제로 아닙니까? 제로. 근데 이재명의 야당이요. 네. 지금 이제 경제 부분에서 발목 잡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우선 윤석열 이 새 정부가 경제 분야에 있어서 문재인 정부가 완전히 망가뜨려 놨지 않습니까? 408조 해갖고 완전히 포퓰리즘에 돈 뿌려가지고 지금 했는데 그나마 이 물가 안정, 그나마 물가 아주 최대한 누르고 안정시키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첫째는 문재인 정부 탓을 하면 안 돼요. 네. 이제는 내 새 정부가 내가 어떻게든 힘들지만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의지를 보여야 되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재명이 엄청나게 그걸 갖다가 이제 무능하다라고 무능 프레임을 지금 씌우잖아요. 예. 방탄 프레임 말고 무능 프레임을 씌워서 경제가 아주 잘못되고 있는 게 전부 다 윤석열 정부 장보신 것처럼 이렇게 하거든요. 예. 그리고 난방비 문제도 그렇고 막 전부 다 그런 것에 대해서 이 선전전을 홍보전을 잘해가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저는 이제 현실적으로 저는 좀 평가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경제가 어려운데 결국엔 돌파구를 수출로 우리가 잡자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경부도 환경산업부가 되어라. 산업 맞아요. 수출하는 걸로 되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아, 이렇게 컨셉을 잡고 대통령이 해가는데, 야당에서 조금만 협조해주면 된단 말입니다. 근데 막 해코지하고 완전히 막 맥살 잡고 같이 죽자 하고, 왜냐하면 이전 투구 들어가면은 물기진 작전 들어가면 결국에는 여당이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당이 책임져야 예, 돼요. 그렇게 경제 되죠. 잘못되면 여당이 책임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은 그 전략이에요. 그래서 지금 주말부터 4일부터 무슨 윤석열 무능정권 퇴진 그 국민 보고대회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장애투쟁하면서 전국을 또 돌아다니려고 하는 거죠. 서울만 하겠습니까? 또 틈나무는 호남으로 가고 또 무슨 충청으로 가고 이렇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이재명의 장애투쟁 있지 않습니까? 이거 두 가지예요. 뭡니까? 하나는요, 이 체포동의안 국회 왔을 때 부계 가결 못 시키게 그렇죠. 비명계 단속하는 거예요. 그렇죠. 비명계 단속하는 겁니다. 맞아요. 그리고 바깥으로는 나 무죄다 하면서 계속 이제 여론전이죠. 여론전이죠. 그러면서 그 메뉴가 무능한 윤석열 정부의 이 10개월밖에 안 된 나도 무능한 실정을 덮으려고 나를 이렇게 정치 보복한다. 그러면서 그 말해야 됩니까? 대선 패배자로서 오락하니까 또 갑니다.
패배자로서 오라간 것이 아니라 피의자라니까 오라간 거예요. 피의자니까. 제가요, 우리 오랜만에 이제 교수님 TV 와서 하나 제 그 사적인 경험을 하나 말씀드리면, 이제 경험이라기보다 아무튼 들은 얘기인데, FC 사건 있죠. 예. 그 최초로 성남 FC. 수사한 것이 어딘 줄 아세요? 성남 분당 경찰서. 분당 경찰서죠. 그 당시에 분당 경찰서장이 제가 잘 알아요. 그렇겠죠. 예, 그 수사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왜 또 중간에 중단됐는지. 예. 지그들은 다 더 잘 알아. 지그들이 더 잘 알아. 예. 뭔 윤석열 대통령이 한 것도 아니에요. 그건요. 그거 다 덮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요. 이재명, 이제 지그들끼리 당시에 청와대에서 권력투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재명을 견제하려고 네. 그 고소 고발이 들어오니까 야 수사해봐라. 하고 딱 이제 수사 시킨 거예요. 사실 제가 보기에는 그랬죠. 분당 당시 서장이 자세한 얘기는 안 하는데 자, 형 얘기한 거 종합해보면 그래요. 제가 판단.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막 다른 건 터지고 하니까 일단 자료 준비했으면 해서 적당히 해라. 그래가 또 수사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앞서 우리 원장님도 민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민주당은 그 포퓰리즘하고 가짜뉴스, 특히 지금 김의겸 대변인 가짜뉴스 제조기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좀 조직적이고 아주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하는데 그걸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민 원장님 그 출사표를 보니까 예. 이 가짜뉴스 또 포퓰리즘 이 TF를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우리 민 원장님이 이 민주당에 있을 때 대변인도 하시고 또 언론 특보도 여러 개 해서 아주 적임자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지도부에 뭐,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해야 될 일이긴 합니다만은 지도부에 들어가면은 그래도 여당의 조직을 가지고 TF를 만들어서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제 경험으로 보면 2002년도, 2003년도에 그 새천년민족 노무현 정부 열린우리당 만들기 전에 저희들이 그 여당 아니었습니까? 네, 김대중 그렇죠. 정부 말기, 네. 노무현 정부 초기 여당했을 때 저희들이 부대변인 했어요. 그때 부대변인 4명이었거든요. 그게 민정삼이하고 국토부 장관 김현미. 예. 원래 밑에 있었던 부대변인. 그랬는데 그때는 뭔 현안이 터지잖아요. 그러면은요 부대변인 이낙연 대변인이었어요. 예. 아주 불호령을 내려요. 뭐 하고 있냐고 말이야. 그래야 부대변인데 하루에 2개, 3개, 4개 논평을 같은 사안에도 한 부대변인 내면 다른 부대변인 내고 해갖고 같은 사안에 한 서너 개 논평으로 갖다가 화력을 집중해버려요. 아, 그렇군요. 화력을. 근데 뭔 일 터지면 지금 국민의힘 보면은 조용히. 그러니까요.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겠어요. 그 대변인 한 명 쭉 얘기하고 그다음에 요즘이나 되니까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언론 출신이라 언론 그런지 출신이니까요.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엄청 스피커 노릇을 해요. 진짜로.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당 조직을 활용해서 막아야 되는 게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그런 포퓰리즘 그런 거 완전히 막 야당이 전적 그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야당이 추경 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건요 대변인 말할 것도 없고 부대변인들이 그냥 한 너댓 명이 갖다가 그냥 논평으로 갖다가 질러버려야 돼요, 솔직히. 그렇죠. 그리고 가짜뉴스. 김의겸의 가짜뉴스. 민주당이 뭐 진짜 뉴스는 그래도 그 한겨레 기자할 때는 그렇게까지는 안 했는데 청와대 대변인하고 그러면서 흑석 선생 되고 그게 이제 완전히 흑색 선생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흑석에서 흑색으로. 흑색. 저도 개인적으로 친하고 그런데. 그렇지, 잘 알잖아요. 네, 저렇게 변해버렸을까 싶더라고요. 근데. 아니, 그런데 그런 사람을 또 이재명은 꼭하지. 그렇죠. 저는 그 부분이요, 그 부분. 아니, 옛날 우리 진짜로 당대표에서 바로 바꿔버리죠. 그러면요. 바로 DJ 같으면 바로 경질합니다. 대변인 바로 경질해요. 그런데 아마 이해창 총재만 됐어도 바로 바꿨을 거예요. 그건. 근데 이재명은요, 일부러 놔두는 것 같아요, 일부러. 그래서 이재명하고 일테면은 김의겸하고 같이 협업하는 거라니까요. 되게 유유상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끼리끼리 노는 거거든요. 비슷한 그 수준의 사람들끼리. 그런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네네. 아니 그러니까 그 페르난데스인가 우리 주한 이유 대사 그거 막 하나 사과한 거예요. 예.
다른 사람 그 청담동 술자리 사건이다 뭐 한두 가지가 아닌데 사과를 안 해요. 이번에도 김건희 여사 뭐 추가 주가 조작했다고 그것도 또 망신을 당하는데도 또 무기고 앉아 있다고 막. 그러니까요, 저는 이번에 김우겸이의 그 가짜 뉴스, 우리 기술 주가 조작,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하는 걸 보면서 왜 당에서 이렇게 대응을 안 하느냐. 그거 하나고요. 조수진 의원 혼자 대응하더만요. 아, 그래요? 그리고 나중에 대통령실에 직접 대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당 쪽에서 보면은 이제 그런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요. 소극적인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김우겸 쪽으로 보면은 황당한 친구예요. 황당한 친구. 아니, 주식을 사서 팔면은 무조건 다 주가 조작입니까? 그러니까요. 예? 주식을 네. 사가지고 팔면 무조건 주가 조작이냐고요. 그런 황당한 것을 갖다 해가지고 이제 지금 어디까지 갔습니까? 특검 구성을 위한 TF를 만들었잖아요, 지금. 민주당에서. 진짜로. 이게 막상으로 가는 건지 참. 완전 막가파 이상인 것 같아요. 저도 막가파 정치부 이상. 기자를 오래 했지만 이 정과 사범 또 당대표에다가 지금 사범 정도가 아니라 그 이제 잡범으로 사범이고 지금 범죄 혐의가 한 10가지 되지 않습니까? 우리 서정국 변호사에 따르면 딱 10가지더라고. 이제 14범 되게 생긴 저도 이런 봤습니다. 대표는 나 처음 봤네요. 그래서 고영신 TV에서 우리 서정욱 변호사가 정가 이제 14범 된다고. 저도 잘 봤습니다. 근데 말이 안 되죠. 지금 뭐 대장동, 백현동, FC, 변호사비 대납, 그 다음에 부인, 아들. 아이고, 진짜로.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 보면은요. 예. 가련해. 또 민주당도 한심한 게 어느 국회의원 하나 진짜로 들고 일어나서 이건 아니라고 이재명 대표한테 얘기한 국회의원 한 명도 없어요. 질질질 눈치 보고. 예, 몇 사람이 뭐 부시렁부시렁은 하는데 대놓고 얘기는 못 들은 것 같아요. 뭐 조홍천이다, 이상민, 그래도 오선 의원이 방송에 나와서는 열심히 얘기를 해가지고 요새 욕설 전화가 그렇게 그냥 뭐 쏟아진다고 그러네요. 이제 문재인의 양념부대, 그 다음에 이재명의 개딸 부대. 이게 팬덤 정치에 아주 극악무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아주 혼나버리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더 무서운 건요. 공천권이죠. 공천권 예. 있어요. 호남 의원들 지금 조용히 울잖아요. 민주당 호남 의원들. 공천이 뭐 깡패인지 지지율이 깡패라는데 공천이 깡패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 그런가. 아무튼 뭐 이제 민 원장님도 후보로 출마를 했으니까 뭐 당선을 기원을 합니다만은 또 앞으로 내년 총선이 있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인 또 이런 포부랄까 이런 것들도 좀 밝혀주시죠. 저는 뭐 이제 내년 총선에 대한 생각은요, 지금 아직은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 예, 우선 그 당 지도부에 가서 내년 총선을 승리할 수 있도록 당을 정비해야 된다. 아, 예. 근데 저는 한 가지 생각인 게요. 당 대표 하시는 분들이 자꾸 본인들이 공천권을 갖고 그 총선을 치를 것처럼 얘기하지만 내년 총선은요,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평가입니다, 평가. 그렇죠. 예. 그리고 기술적으로 얘기하면은요, 대표 공천권도 사실은 공천관리위원회가 구성돼서 대통령의 입김이 안 갈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렇죠. 대표의 입김은 한계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또 총선 선거운동하는 과정에서는요, 또 선대위원장으로, 일테면은 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갖다 차출한다든지, 예. 이렇게 해서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예. 때문에 막 대표가 막 총선을 좌지우지한 것처럼 갖고 뭐 수도권 대표다, 뭔 대표다. 저는 그런 거 의미 없다고 봐요. 예. 예, 예. 사실은 대표 역할이라는 것은 총선에 들어가면은 별 의미가 없죠. 관리하는 정도죠. 관리. 그렇죠. 예.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가로 총선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동의합니다. 예. 네, 네. 예, 그래서 아마 저는 이 당 대표도 그렇고 최고위원들도 선출에 있어서 우리 당원들이 100% 이번에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분들이 윤심과 가장 호흡이 맞는 사람이 누구일 것인가? 윤심을 도와서 윤석열 대통령을 도와서 우리 국정이 잘 굴러가게 하고 우리 나라가 발전하는 쪽으로 그렇게 되면 자연히 총선은 이기는 거예요. 절로 굴러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어르신 말씀입니다. 어르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대표도 그렇고 최고위원들도 그렇고요. 자기 정치할 생각하면 안 돼요. 예, 예. 우리 뭐
민 원장님이 오랜만에 저희 방송에 나와서 아주 시원하게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동안 혹시 너무 자주 못 뵈서 죄송합니다. 아쉬운 부분이 있으면 더 얘기를 해도 되고요. 다음에 한번 또 불러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네. 또 최고인이 돼서도 이제 자주 오셔야 하고 네. 또 마무리 우리 이 시청자들한테 좀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참 오랜만에 존경하는 우리 고영신 선배님의 고영신 TV에 와서 여러분들 이렇게 뵙게 돼서 더욱더 감회가 새롭고 또 반갑습니다. 아무튼 제가 최고위원의 그 출사표를 던졌기 때문에 힘껏 뛰겠습니다. 우리 애청자분 고영신 TV의 애청자분들, 구독자 여러분들 다 저를 많이 좀 성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